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 정국시대 김종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 환절기 때문에 정말 걱정 많으시죠? 일교차 큰 날 씌워지고 있는데요. 감기 환자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환절기 감기에는 겉옷 꼭 챙겨 입어라, 따뜻한 차나 물 자주 마셔라, 그리고 음식으로는 생강, 강황, 마늘이 들어간 걸 많이 먹어라라고 하시는 걸 아실 텐니다. 하지만 우리 면역력 약한 우리 아이들은요, 이런 거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먹을 만한 이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 바나나는 체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환절기에 더더욱 좋은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특히 껍질 표면에 있는 반점이 많을수록 더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인 만큼 바나나로 봄철 감기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방송 전국시대 첫 소식은 우리 지역 여수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도 쌀쌀하고 바람도 좀 부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몸이 움츠러들게 되고 옷장에 들여놨던 두툼한 옷을 다시 꺼내야 하나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여수 한 섬마을에서 훈훈한 또 봄바람이 불어왔다고 하죠. 어떤 소식인지 첫 소식으로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선착장으로 속속 입장하는 차량들. 병원에 있어야 할 덩치 큰 의료 장비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양손 가득 뭔가를 챙겨온 사람들. 어딜 그리도 바삐 가시나 했더니 기다리고 있던 선박에 몸을 싣습니다. 배 안에는 어느새 사람이 반, 바리바리 챙겨온 짐들이 반. 대체 이걸 어디로 가져가려는 걸까요? 오늘 병원을 통째로 옮기신 거 아니시죠?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초음파 장비랑 그다음에 약제, 그다음에 주사 놓을 것까지 해서 그다음에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드실 약까지 포함해서 거의 옮겨왔다고 봐야죠. 네. 여수에는 365개의 아름다운 섬들이 자리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손죽도라는 섬으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좋은 일인데 저도 동참을 해야죠. 오늘 굉장히 목 상태 좋은데요. 제가 또 가수 아니겠습니까? 섬마을 분들에게 노래봉사 그냥 오늘 제대로 시원하게 해드리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손죽도야 기다려, 백장미가 간다. 육지에서 백길 따라 한참을 가야 하는 먼 바다 손죽도. 그곳으로 반가운 손님들이 달려왔습니다. 살랑 부는 봄바람처럼 따뜻한 온기를 품고 온 무친님들. 섬마을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나눔의 현장을 만나봅니다. 여기는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의 총애를 받았던 이대원 장군이 섬 앞바다에서 외적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곳, 바로 손죽도입니다. 현재 진료 봉사관이 복제관에 나오셔서 진료를 하고 아파도 의지할 곳이 작은 보건지소가 전부이다 보니 이렇게 간간히 찾아와주는 의료봉사팀이 늘 반갑다는 섬 주민들. 게다가 이번엔 궂은 날씨 탓에 꼬박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니 반가움이 더 클 수밖에요.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셨어요? 어깨가 아팠어. 어깨가? 예. 어깨 어떻게 아프신데? 얘가 지금 오리지는 못한 거야, 어깨가.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셨어요? 한 2년 됐어. 여기 볼 때는 이제 119를 부르고 또 그저 일본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뒷날 여기서 나간다. 여기서 나가. 아이고 우리 어머님들 기다리기 지루하시죠? 제가 가수잖아요. 자, 노래 한 곡 하러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짜짜짜. 홍보자 손죽도 할머니의 깔끔한 마무리로 섬마을 리사이틀 대성공. 그 사이 임시진료소에는 더 많은 섬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손죽도를 찾은 이들은 여수시 보건소와 여수지역병원 두 곳의 의료진들. 덕분에 진료 과목도 풍성해졌습니다. 일단 구강 검진은 기본. 어깨와 관절 등을 진료하는 외과와 초음파를 이용한 내과 진료까지 풀코스로 준비했습니다. 배 쑥 내밀어 보시고요. 선생님, 예. 여기는 어떤 진료하는 곳이에요? 지금 머리로 가는 동맥
턱의 퇴화 어떻게 됐는가 하고요. 좁아졌나 하고요. 갑상선에 몽골이 있나 염증 있나 그런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진료해보니까 어때요, 결과가? 머리로 가는 동맥은 조금 퇴화가 있는데요. 좁아지진 않으셔서요. 괜찮으시고요. 좀 갑상선에는 혹은 나쁜 모양은 아닌데 있긴 있거든요. 그건 한 1년 후에나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료뿐인가요? 여수의 나이팅게일들이 직접 챙겨주는 약들까지. 비록 단 하루지만 병원의 약국까지 통째로 옮겨온 착한 서비스는 섬마을 분들에겐 개탄날 마냥 행복을 느끼는 시간. 1년마다 찾아오는 선물 같은 날이죠. 임시진료소가 북적이는 사이 다른 쪽에선 미용 봉사가 한창입니다. 수십 년 경력, 베테랑 디자이너의 손길 속에 점점 한 인물 나는 어르신들. 지금 올해 4년째. 4년째. 진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봉사를? 그냥 그 보건소 이모가 계셔요. 네. 담당 회장님이 이모님이요. 그래가지고 이모님 따라서 다니게 됐어요, 처음부터. 되게 봉사하고 나시면 뿌듯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엄청 뿌듯해요. 어떠세요, 행복하고 그냥 보람도 느끼고 그래요. 아우, 쑥스러워. 근데 그래도 까다롭진 않잖아요. 고객들이 다 동일한 헤어스타일이라서. 안에 다 달라요. 아, 요거를 하세요? 요거 다 다르죠. 제가 보기 다 똑같은데. 할머니니까. 좀 젊은 엄마들은 또 더 젊게 자르죠. 단발머리식으로. 아까 젊은 분 나가셨잖아요. 머리 한번 손보려고 배 타고 먼 길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섬마을 어르신들에게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호사스러운 날. 좋아요. 이렇게 해서 봉사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머리도 못 자르고. 아까 금방 그러네. 뭐라고 했냐고. 이렇게 머리 몇 개 있다. 이렇게 웃고 있어.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하면 되지만 이 걷지 못하는 분들은 진짜 큰 봉사예요. 진짜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니까. 막 진짜 막 대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막 그래요. 무릎 통증이 심해져 전용 유모차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다는 김선심 할머니. 천천히. 몇 사람의 부축을 받아 겨우 진료소로 들어갑니다. 무릎 아픈 지 오래되셨잖아요. 한번 볼게요. 한눈에 봐도 상당히 부어오른 무릎. 지금 이 상태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인공관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수술이란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술을 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아져요. 염려하지 마시고 무릎 조금만 구부려 봅시다. 친절한 선생님, 어르신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네요.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했던 상황. 하지만 시기를 놓치다 보니 상태가 악화되고 만 겁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할머니. 기분 좋지. 이런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 아픈데 효과 있어 해주는데. 그래서 그냥 좀 괜찮으면 떡도 그냥 아무리 갑자기 해줘도 떡도 해주고 싶고 복잡한 떡도. 이 섬에 사는 거이 은망스럽지요. 섬에서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역도로 안 간 날에는 못 가고 병원에서 저런 데 갔더라면 아프면 빨랑 가서 또 치료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게 제일 더럽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봉사단들이 와서 너무 이렇게 좋은 일을 시켜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로도 표현 못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아시다시피 병원 여기가 없으니까 그런 그 봉사 활동을 오는들 참 반가워하고 있고 또 여기 진료소도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다방면으로 다 하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전문의가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진료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기 지금 섬마을 봉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4년째. 바쁜 시간 쪼개야 하는 일이니 의료진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늘 반겨주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올해도 봉사팀의 발길은 섬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병원이 이제 워낙 이제 타 지역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지역과 함께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의료진들이 정형외과나 영상학과나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나오고 있습니다. 올 11월까지 5개 섬 주민 1,245가구 2,300명 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섬 지역 통합 의료 보건 서비스와 자원봉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새봄, 여수 손죽도에 봄바람이 찾아왔습니다. 섬마을 사람들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기분 좋은 봄바람. 1년이라야 단 하루. 하지만 매년 이렇게 자신의 귀한 재능과 시간을 나눠주니 고맙고 또 고마운 바람들이죠. 앞으로 이 든든한 바람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섬마을들로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정말 따뜻한 봄바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이분들은 해마다 이렇게 여수의 섬들을 찾아서 좋은 일들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사실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날 봉사활동할 때 비가 좀 내렸다고 그러거든요. 다음부터 봉사활동 가실 때는 이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우리 봉사자들의 마음처럼 날씨도 맑음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군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화제 속에서 끝난 드라마 1988년을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 기억하시죠? 물론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유독 좀 눈길이 갔던 부분이 이 경양식을 파는 식당이었는데 네. 그곳 최소리 아나운서 기억나시나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오히려 커서 추억의 맛집이라고 해서 몇 번 찾아간 기억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 경양식집이 맞선 장소로도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군산에 가면 이렇게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음식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신나게 돌리는 프라이팬 소리에 가슴 설레고 진한 소스 둘러입은 돈가스 한 입에 너도 즐겁고 나도 즐겁다. 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20대 초반 데이트할 때 최고의 장소가 경양식집 가서 돈가스 먹는 거였어요. 돈가스계의 2단어를 꿈꾸는 이색 돈가스와 먹어도 질리지 않는 정통 피자의 매력 속으로 따져보실래요? 군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는 명소가 있었으니 쫄깃쫄깃 늘어지는 피자로 입맛 사로잡은 이곳은 군산 최초의 피자집 되시겠다. 들고 먹고 썰어 먹고 찍어 먹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피자. 저희 학생 때 정말 추억으로 많이 먹었던 곳이라 나이가 먹었어도 지금도 계속 찾아지더라고요. 부드러운 맛이 좀 있고 담백해요. 그리고 저희 이모 같은 경우는 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여기서 먹으면 그냥 체하지도 않고 잘 먹고. 여고생부터 이모까지 오직 이 집 피자만 먹는 데는 비법이 있을 터. 주방으로 급습.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피자 팬도 도우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피자 맛을 탄생시킨 시작은 바로 도우인데요. 생 피자, 팬 피자, 크러스트 피자. 각각의 피자에 맞는 도우를 따로 만듭니다. 도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손재주를 부려서 만들어야 제맛 아닌가요? 저희는 발효 반죽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빵 자체가 그렇게 했다가는 피자 장사를 못해요. 네. 그럼 지금 발효시킨 그대로 팬 도우를 만드시는 거예요? 정통 방식 그대로 발효 숙성시킨 도우에 신선한 토핑 재료를 올리는데요. 팬 피자 도우의 경우 만든 지 5시간이 지나면 맛이 떨어져서 폐기 처분한다고 합니다. 군산에 생긴 최초의 피자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언제 처음 피자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피자 가게는 1988년도부터 피자 가게를 시작했거든요. 네. 9년 전에 피자집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그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군산에 처음 생긴 피자집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때 제가 뛰어들게 됐어요. 해갖고 그 전통 그대로 이어받아갖고 지금까지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한 목장에서 25년째 거래 중이라는 치즈 하나만 봐도 군산 최초의 피자집 명맥을 이어가는 정통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세월 이곳 피자와 함께 해온 군산 시민들의 희노애락이 골고루 토핑된 맛있는 피자가 노릇노릇 구워져 나옵니다. 어디까지 늘어나나. 피자 도우가 너무 푹신거려요. 정말 이 도우 안에가 정말 촉촉해요. 부드럽고 쫄깃하고 촉촉한 도우의 신세계. 누구라도 빠져듭니다. 보통
보통 이 도우 퍽퍽하다고 남기시는 네.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도우가 이 자체로만 먹어도 될 정도로 그냥 일반 굉장히 맛있는 빵 같아요. 부드럽고 발효시킨 빵이기 때문에 네. 이 특유의 밀가루 냄새 같은 것이 전혀 안 나거든요. 네. 그리고 빵이 훨씬 푹신하고 소화가 잘 되고. 지금까지도 군산 시민들, 많은 사람들의 추억의 맛집이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추억의 맛집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꾸준하게 이 맛을 똑같이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아이를 데리고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경양식집 메뉴의 대표주자 돈가스. 손님들의 환호성과 함께 등장한 해물왕 돈가스. 마지막 한 점까지 하얀 치즈 속살 선보이는 치즈 돈가스. 먹어도 질리지 않는 돈가스 별미집 제대로 찾았다. 양도 푸짐하고 맛도 있고 다양한 해물이랑 돈가스가 이렇게 믹스돼서 버무려져서 나오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고기는 무조건 생고기. 망치로 두드려서 연해지는 걸 포기하고 양념에 하룻밤 숙성시켜 식감을 살린다. 10년째 돈가스를 튀기며 터득한 비법입니다. 냉장고 안에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면 네, 고기도 훨씬 더 부드럽고 드시는 손님들이 부드럽다 해줄 정도는 돼야 하니까. 대박 맛집의 공통점은 모두 건강한 식재료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이탈리안 돈가스. 모짜렐라 100% 자연 치즈를 통째로 품은 숙성 돼지고기를 계란물에 목욕 재개하고 빵가루를 입혀서 튀겨냅니다. 원래 모든 튀김은 기본이 170도에서 180도 사이예요. 기름 속에 들어가서 사이드가 갈색으로 변할 때쯤 되면은 그때 한번 이렇게 뒤집어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반은 익어 있는 상태죠. 바삭하게 튀겨낸 돈가스에 진한 소스를 뿌려주면 이탈리안 돈가스 완성! 하지만 이곳의 다크호스는 따로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군산의 지역성도 살리고 해물을 좋아하는 부부의 입맛까지 담아 개발했다는 해물왕 돈가스. 돈가스야 해물찜이야. 제가 이제 돈가스에 대한 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에 엄마 이 돈가스 위에 뭐 올렸으면 좋겠어. 엄마 이 돈가스가 이런 모양이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1년에 하나 정도. 돈가스 한 입에 학창시절 친구들과 돈 모아서 먹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사장님 여기 돈가스 리필이요. 여기 리필 하나 부탁해요. 고래 리필 2개 있어요. 손님들의 발길 잡는 또 하나의 비법은 리필. 1인 1메뉴 식사를 한 고객에 한해 돈가스가 무한 리필되는데요. 현재까지 남성 8인분, 여성 5인분이 최고 기록이라네요. 크기만 달라요. 고기는 이렇게 쌓여있는데 손님 없어서 있는 것보다는 서비스로 이왕 드릴 거 드리면서 손님도 많이 오고 조금 남아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무한 리필이에요. 그래서 정말 맛있고요. 사랑스러워요. 맛을 넘어 사랑스럽기까지 하다는 대박 돈가스. 참아야 하느니라. 예원씨 빨리 맛 좀 봐주세요. 치즈가 그대로 녹아나오는 베스트 메뉴 이탈리안 돈가스. 한 번 접은 포크를 멈출 수 없다. 씹는 순간 입으로 직행. 이탈리아 치즈 돈가스는 치즈가 일단 쫄깃쫄깃해서 굉장히 식감이 부드러운데 반면에 해물 왕 돈가스 누가 주인공인지 모를 정도로 해물이 굉장히 푸짐해요. 저는 장사꾼이에요.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장사꾼은 내가 만든 거 그 이문을 따지기 전에 먼저 손님들이 맛있게 많이 먹어주면 그때가 제일 좋다. 보람도 있고. 펄펄 끓는 열정으로 시작해서 행복을 찾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단지 음식을 파는 가게가 아닌 추억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가게에서 맛이 있는 수다 한 끼
어떠신가요? 해물 가득 들어간 해물 왕 돈가스 정말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는 것 같고요. 특히 뭐 치즈 이탈리아 돈가스도 많이들 드셔보셨을 텐데 요즘 보면 뭐 대학가 주변을 제외하고 돈가스집 찾기가 참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걸까요? 화면에서 나온 식당들이요. 지역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도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소문난 맛집이라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여행 갈 일이 있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네요.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4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낮게 출발했습니다. 종일 찬바람 불겠고요. 현재도 체감 온도가 3도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주춤거린 봄 날씨에 다음 주부터는 회복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특별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네, 날씨는 조금 쌀쌀해졌지만 그래도 요즘 포근해서 그런지 봄꽃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어디를 가도 봄 내음이 가득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뭐 부지런하시는 분들은 집을 이제 봄맞이 맞아서 뭐 준비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집안 한 구석이 겨울인 것도 꽤 많다고 합니다. 왠지 저희 집 얘기하는 것 같아 좀 틀리기는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아직도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한 집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집안에 봄 내음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배워보시죠. 꽃피는 춘삼월. 창문 밖에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건만 혼자 먹는 밥상은 아직도 썰렁하니 찬바람만 불어댑니다. 새싹은 파릇파릇 피고 봄꽃은 피는데 제 식탁은 아직도 꽃이 피지 않네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 좀 화사하게 봄맞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쿡방은 갔다. 이제는 집방이 대세. 날이 갈수록 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곳으로 주방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방은 예쁜 식기와 맛있는 음식으로 주부들이 SNS에 올릴 요리 사진과 살림살이를 촬영하는 무대이기도 하지요. 작은 소품 하나, 예쁜 그릇 하나면 주방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 찾아온 봄, 봄맞이 테이블 연출법 지금 만나봅니다. 봄꽃을 보기 위해 산으로 들로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곳으로 찾아오는 주부들도 많습니다. 화사한 색과 아기자기한 무늬, 시선을 사로잡는 봄그릇이 가득하거든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다양한 용품들, 또 식기들도 있는데 이곳에 오면 참 즐거워요. 보는 것만으로 즐거운데 일단 봄에 맞는 아이템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식기들 이런 것들도 좀 봄 유행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식기들도 이제 매번 유행하는 컬러가 따로 있고 또 시즌별로 어울리는 컬러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품 하나 가지고도 포인트를 주면 이제 주방에도 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봄이 오는 소리 빨리 느끼고 싶은데 그렇다면 2016년 봄은 어떤 아이템들이 좀 유행을 할까요? 2016년에는 이제 핑크 계열과 스카이블루 컬러가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기들도 그런 이제 컬러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가서 같이 한번 골라보도록 해요. 수채화 물감을 풀어놓은 듯 사랑스러운 파스텔 색상의 그릇과 꽃밭을 옮겨놓은 듯 다채로운 꽃으로 물든 그릇들. 보는 것만으로도 봄이 물씬 느껴집니다. 베이스를 조금 무채색 계열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식기를 그때그때 유행하는 컬러라고 해서 이걸 항상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일반 가정에서. 그래서 이런 컬러는 이제 위에 있는 컬러만 바꿔주셔도 네, 전혀 다른 느낌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이 되면 좀 더 시원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베이스가 되는 컬러는 화이트나 블랙 아니면 이제 이런 무채색 톤으로 고르시는 게 좋고요. 위에 이제 포인트 되는 컬러만 이렇게 골라주시면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변하실 수도 있어요. 그동안 화려한 무늬의 그릇, 비싼 그릇만 찾기 바빴는데요. 자, 보세요. 단색의 그릇도 함께 쓰면 2배, 3배로 화사해지고요. 여기에 약간의 요령을 더하면 나에게 꼭 맞는 그릇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눈에는 다 예뻐요. 그래서 뭐 유행과 상관없이 저 그릇 안 좋아하는데 제 취향과 상관없이 다 사고 싶거든요. 이렇게 사다 보면 또 쓰지 않는 그릇이 많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잘 실속 있게 살 수 있는 좀 팁을 주세요. 가정에서 유행을 한다고 유행하는 컬러나 시즌에 맞게 또 그럼 이제 문양이 유행하는 문양에 네. 따라서 그릇을 고르다 보면 집에 너무 많은 그릇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포인트 컬러가 되는 그릇이나 시즌별로 유행하는 컬러를 포인트 한두 가지 정도씩만 갈아주는 게 집에서 사용하시는 좋은 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밥하고 반찬, 국하고는 매일 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가능하면 이제 화이트 컬러의 그릇으로 고르시는 게 좋고, 그 외에 이제 머그잔이라든지 포인트 줄 수 있는 커트러리 그런 거를 이제 그때그때 시즌에 맞는 컬러를 고르시는 게 집안에서 현명하게 그릇을 사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65일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찬장 속 그릇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유행도 챙기고 실속도 챙긴 새 식구들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고르긴 잘 골랐는데 중요한 건 골라놓고 잘 못 쓰면 문제잖아요. 이걸 또 잘 연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도와주실 거죠? 네, 테이블에서 예쁘게 연출하는 법 해보도록 할게요. 무늬가 화려한 그릇은 단색 그릇과 섞어 놓으면 한결 세련돼 보이고요. 다양한 색상을 연출하고 싶을 땐 은은하고 심플한 그릇을 이용합니다. 그릇만 바꿨을 뿐인데 식탁 가득 생기가 샘솟는 것 같죠? 봄의 색깔에 맞게 포인트만 조금 지었을 뿐인데 찻잔을 바꿨을 뿐인데 정말 봄이 화사하게 제 식탁에도 내려앉았네요. 네, 포인트 되는 컬러 하나나 소품 하나만 바꿨는데도 테이블이 화사하게 달라졌잖아요. 네, 보시는 분들도 올 봄 포인트 되는 컬러 한두 가지 꼭 구입하셔서 가정에도 화사한 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소품들과 함께하면 더 화려한 식탁이 완성됩니다. 테이블의 변신의 먼저가 식기를 고른다는 것. 그 외에도 다양하게 좀 화려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예로 뭐 꽃 한 송이만 놔도 굉장히 화사해지잖아요. 네, 생화를 이용해서 장식을 한다든지 테이블 볼을 활용해서 예쁘게 장식을 하는 법이나 테이블 러너를 활용해서 장식을 하는 법, 그리고 냅킨 링 등을 이용해서 테이블에 변화를 또 줄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용해서 테이블에 변화를 주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는 테이블보는 색상, 소재, 무늬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테이블보는 너무 색깔이 진하거나 파스텔 톤이거나 하시면 그 다음에 고르시는 이제 그릇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채색이나 화이트 톤 아니면 이제 회색이나 그런 무채색 톤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그릇을 준비하는데요. 식사에 초대되는 손님 혹은 담길 음식에 따라 알맞는 그릇을 고릅니다. 음식을 세팅을 하시는 접시는 가능하면 화이트 톤으로 이용하시는 게 어떤 음식을 담았을 때도 예쁘게 담아낼 수 있으니까 화이트 톤으로 선정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계절과 연출하고 싶은 컨셉에 맞게 꽃, 매트, 장식품 등을 얹어주세요. 네, 러너를 이용해서 연출을 하시거나 드라이 플라워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집에 이제 레이스가 있으시면 글루건으로 그냥 붙이기만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테이블에 있는 컬러는 포인트 컬러는 최소 한 두 가지에서 최대 많아도 3가지 이상은 넘어가면 테이블이 조금 심란해지니까 2-3가지 컬러 정도를 정하셔서 이렇게 예쁘게 말아서 아까 얘기했던 드라이 플라워를 이용한 끈으로 이렇게만 해주셔도 테이블하고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예,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계절은 간데 없고 삭막하기만 했던 식탁 위에 어느새 싱그러운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주방만 바꿨을 뿐인데 집안 가득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듯하죠. 봄철 분 기운도 기분도 업 시켜주는 테이블 연출법. 우리 집 식탁을 더욱 맛있고 멋있게 빛내줍니다. 온 식탁에서 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 테이블에 앉으면 정말 화사해지는 느낌까지, 정말 산뜻해지는 느낌까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품 하나만 바꾸셔도 테이블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포인트 컬러를 2가지 내지는 3가지 정도만 고르셔서 그 안에서 살짝은 절제된 그런 디자인을 연출하시면 예쁜 봄맞이 테이블을 연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설레는 계절에 예쁜 주방과 함께하는 것은 모든 여자들의 로망. 봄에 어울리는 멋진 그릇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탁이라면
그 이상의 행복이 또 있을까요? 봄을 부르는 테이블 연출법으로 싱그러운 봄날을 맞이하세요. 비싼 돈 안 들이고 저렴하게 우선 봄 분위기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분들 반응, 시큰둥함이 이게 별로 좋지 않겠죠. 그렇죠. 혹시 남편분들 이런 화면 보시고 아유 맘만 있으면 됐지 뭐 이렇게 거창하게 꾸몄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반찬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네, 좋은 생활 정보 꼭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참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자취생들 필수 아이템 뭐 참치캔 많이 떠오르실 텐데 혹시 참치가 손질하기 전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최소리 아나운서 참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알고 계시죠? 그럼요. 저 수산시장 갔을 때 엄청나게 큰 참치 봤었는데 참치가 참 큽니다. 그런데 제주 앞바다에 무려 300kg이 넘는 참치가 등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초대형 참치 해체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광주 서구의 한 일식집에 초대형 참치가 나타났습니다. 성인 남성들이 함께 옮기는 것도 힘겨워 보이죠. 지난 일요일 제주도 앞바다에서 잡힌 건데요. 초대형 참치 등장! 대략 지금 한 312kg랍니다. 312kg 정도. 이 정도 되는 거 많이 보셨어요? 처음 봤습니다. 오늘 이거 해체하셔야 되는데 자신 예. 있으세요? 아, 힘들 것 같은데요. 참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곁에 직접 누워보는 사장님. 한눈에 봐도 참치가 훨씬 크죠. 초대형 참치 등장에 직원들도 신기한 모양. 카메라로 그 모습을 열심히 담습니다. 사장님이 누워있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좀 많이 엄청 큰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더 작은 거 같지 않으세요? 훨씬 작은 것 같아요. 사장님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대형 참치. 과연 그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무려 2m 55cm의 어마어마한 길이.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가 참치 앞에서는 이렇게나 작아지네요. 얼핏 보면 고래 같지 않습니까? 참치를 손질할 도구들도 어딘가 특별해 보이는데요. 잡을 때는 대박칼이라 그래가지고 그 칼로 잡은데 이건 그 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톱을 또 준비했습니다. 스케일이 아직 연장부터 틀립니다. 이거 지금. 드디어 참치 해체 시간.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해체도 쉽지 않은데요. 참치 한 마리 손질하는데 칼과 톱, 갖가지 연장들이 모두 동원됩니다. 제일 먼저 해체된 부위는 인기 많은 아가미 아래쪽의 턱살입니다. 자, 이 부위는 참치를 한 마리 잡았을 때 가장 맛있는 턱살, 턱도로라고 합니다. 한 점의 초밥이 3만 원, 4만 원 할 정도로 이 부위가 가장 비싼 부위입니다. 고급 부위인 만큼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데요. 다음은 몸통만큼이나 큰 참치 머리 차례. 참치 머리는 맛있는 부위가 의외로 많아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 머리는 또 이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부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눈 주위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볼살, 그리고 입천장살하고 이쪽 우에 우둔살. 능숙한 솜씨로 해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성인 남자 셋이 들어도 무거워 보이는 참치 뱃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부위입니다. 다음은 담백한 등살 차례. 초대형 참치인 만큼 등살도 거대한데요. 사장님과 직원들의 합동작전으로 순식간에 해체되는 초대형 참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꼬리 부분입니다. 일본의 쯔끼찌 시장이나 참치어 시장에서는요, 이 참치 이 꼬리를 자릅니다, 우선. 그래서 이 참치의 지방의 분포도에 따라서 이 꼬리를 보고 그 가격을 결정짓게 됩니다. 상품인지 하품인지. 이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참치를 부위별로 모아두니 엄청난 양이 나왔는데요. 이 부위가 이제 가마도로라 그래가지고요, 지방 함유량이 가장 분포가 촘촘히 잘 돼 있는 거죠. 300kg, 312kg짜리 작업에서 요 부위, 약 1kg에서 2kg 나오는 요 부위가 그냥 가장 맛있는 부위. 자, 참치 한 마리 잡았을 때 약 100g 정도 나오는 이 목살, 이 부위입니다. 목살 부위. 한 마리 잡으면 이거 딱 2점 나오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히죠. 뭐 미식가들 입맛에는 뭐 배꼽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뱃살, 그러니까 이제 오도로살, 일본도로 가장 좋은 부위가 이쪽 부위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미식가들은 여기는 이제 배꼽살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위는 이제 아주 오묘한 맛이 난다는 참치 이제 이 속살인데요. 그 미식가들은 이쪽 부위가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 전문가 소견으로 봤을 때는 가장 부드러우면서 오묘한 맛이 나는 부위가 이 속살 부위입니다. 참치 해체 작업을 했으니 이제는 회를 뜰 시간. 결이 살아있는 꽃분홍 색깔의 참치인데요. 지방이 고루 퍼져 있어 결마다 반짝반짝 윤기가 흐릅니다. 부드러운 생참치를 한 점 한 점 정성 들여 뜨는데요. 부위별로 가지런히 올리면 생참치 한 접시 완성! 생참치 언제 먹어야 가장 맛있을까요? 하루 정도 숙성이 됐을 때 핏물이 고여있는 핏물이 조금 빠지면서 다음 날이 가장 맛있습니다. 부위마다 개성 있는 색과 맛으로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참치. 냉동 참치와 다르게 풍미가 더욱 사는 생참치인데요.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초대형 참치와의 기분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네, 길이가 무려 2m 55cm, 또 315kg.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인데 정말 네. 싱싱하게 보입니다. 이 참치를 한번 해체하면 한 일주일 동안은 싱싱한 참치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금 들으셨다시피 하루 이틀 정도 숙성하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참치를 원 없이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방송 저희 사장님이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지역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나들이 떠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체험학습 겸해서 가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네, 하지만요, 요즘 보면 체험할 수 있는 거리들이 저 비슷비슷한 데다 특히 지역에서는 다양한 체험거리들을 만나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곳에 가면 다양한 동물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동물도 보고 먹이주기 체험도 가능한 곳인데요. 우리 지역에 생긴 미니 동물원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충성! 신고합니다. 저 백장미는 오늘 여수 체험농장의 1일 일꾼으로 명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오늘 하루 이 한 몸 불살라서 체험농장이 멋지게 단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충성! 저 푸른 초원 위에서 양모리에 신이 난 장미씨.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왕좌왕 동분서주의 타조에게 봉변까지. 과연 장미신 이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알콩달콩 동물농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항 여수의 상징인 돌산대교를 지나 바다를 끼고 달리기를 10분여. 여기가 맞나?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행복한 농촌 동물 체험장이라고 써 있어요. 오늘 그 행복을 저와 함께 느껴보시죠. 따라오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대신 각양각색 동물 친구들의 보금자리가 자리해 있는 이곳. 말과 양들이 노니는 모습도 이곳에선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이 동물농장이 처음 조성된 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남해 양떼 목장 3식구를 시작으로 최근 3가족이 된 풍채 좋은 독일산 경주용 말까지 30년여 세월 박종길 씨가 꾸려온 한우 농장에 막내 아들 석근 씨가 들어와 새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다는군요. 300여 두의 소들과 유쾌한 동물들의 이유 있는 동거가 시작된 거죠. 가족이 늘면서 하루 종일 일손 놓을 새가 없다는 농장 식구들. 이쯤 되면 일꾼이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네. 와. 아니 오늘 제가 농장에 촬영을 간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네. 일손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면서요. 네. 오늘 그럼 제가 어떤 일부터 하면 되나요? 오늘은 말마구에 똥도 치고 밥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똥요? 예. 또? 똥이 아니요. 소똥 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또 소를 키워보긴 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또 똥 치우고 뭐 하면 되나요? 똥 치우고 소 밥도 주고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아요. 일단 각오는 제가 단단히 하고 왔으니까 일단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에는 일가견이 있다는 장미 씨. 굳은 각오 안고 왔다니 일단 기대를 좀 해볼까요? 퇴비 치우는 일부터 맡겨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금세 터져나오는 외마디 소리. 냄새가 고약해서. 그래도 꿋꿋한 장미 씨네요. 농장 한우들의 배설물로 만들어지는 퇴비가 하루에만 무려 3톤. 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구수한 고향의 냄새에다 어마어마한 양까지. 고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겠죠. 하지만 그 고생을 한 방에 잊게 해주는 게 있다는데요. 근데 이거 퇴비들은 다 어떻게 해요? 퇴비는 저희가 없어서 처리를 못 하거든요. 이게 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예약제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판다고요? 네네. 이걸 어디다 써요? 이게 넣어보신 분들은 이게 그 농작물 크는데도 도움이 훨씬 많이 된다고. 일단 그 비닐에 담겨 있는 퇴비보다 이게 작물 크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게 다 저희 예약제로 팔고 있어요. 없어서 못 팔아요, 저희는. 제가 아까 많이 싼다고 구박했는데 많이 싸라 이것도 돈이 되네. 토끼 앞에 앉아있으면 토끼가 올 거야, 먹으려고. 토끼 앞에 앉아. 농장을 찾은 반가운 꼬마 손님들. 장미 씨 이번엔 포지션을 바꿔 아이들을 위한 안내자로 나섰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동물 가족을 직접 만난 아이들. 농장에서 마련한 먹이들을 무한대로 먹일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하니 우리 아이들 신이 났습니다. 본인들은 입에도 안 되는 풀을 주식으로 맛있게 먹는 동물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오물오물 참 야무지게도 먹죠. 이렇게 잘 먹어대니 하루하루 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고. 게다가 번식력도 좋아서 얼마 전엔 귀여운 새 가족들까지 생겼습니다. 토끼를 비롯해 염소, 비둘기, 양, 말, 당나귀, 타조, 사냥, 칠면조, 미니 돼지, 고양이 등등. 이 농장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들은 총 20여 가지. 저거 우리예요? 저거 우리예요? 꼬박 2년의 준비 끝에 올해 1월 처음 문을 열게 된 농장. 점점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이면 하루에만 100명 이상이 찾는 돌산의 알짜배기 명소가 됐습니다. 아버지 키우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봐오던 게 전부였다는 주인장이 독학으로 동물들 키우는 방법을 익히고 배우고 그만큼 살뜰히 챙겨왔기 때문이죠. 덕분에 이제 반동물 박사가 됐다는 주인장. 녀석들이 크는 모습 속에 새로운 꿈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새끼 때 가져왔는데 얘네들이 새끼 때부터 1년 사이에 100배가 큰대요. 1년 사이에 100배요? 네. 와, 엄청나게 막 급성장한 애들이네, 얘네들도. 네, 엄청 컸어요. 작년 9월 달에 60일 된 애 요만한 애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만큼 커버린 거거든요. 농장을 중심으로 더 넓은 초지를 만들겠다는 계획.
고인돌이 있는 자리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으로 꾸며지고 계절마다 매력적인 풍광을 더해갈 겁니다. 장미 씨에게 주어진 오늘의 마지막 미션. 이번엔 양몰이에 도전했네요. 우왕 좌왕 내 맘 같지 않은 양들을 쫓아 동분서주하는 장미 씨. 오랜만에 운동 좀 하겠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아직 미션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 동물농장표 체험 삶의 현장에 대미를 장식해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걸로 어떻게 저 예쁘게 생긴 양을 털을 일단 근데 털을 깎아야지 눈도 잘 보이고 한다니까 제가 일단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맞이 양털 깎기에 도전장을 내민 장미 씨.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털의 반만 밀어보세요. 위험하니까. 제가 일단 이래봬도 내가 그래도 미용 자격증이 있는 여자야. 날 믿고 한번 맡겨봐. 내가 양털 깎기 전용 기계로 서서히 작품을 만들어가는 미용 자격증 있는 여자. 하지만 양털 깎기는 난생 처음이다 보니 속도가 더디긴 합니다. 조심스런 손길 속에 서서히 드러나는 잘생긴 양의 얼굴. 겨우내 덥수룩한 털에 감싸여 있었으니 오죽 답답했을까요? 새봄을 맞아 시원하게 이발을 하고 나면 두 사람의 노고를 알아줄 날이 있겠죠? 진동해. 야, 너 언니한테 예쁘게 밀어줄 거 눈도 보이고 그러잖아. 왜 싫다고. 앞이 잘 보일 거야. 앞이 잘 보이지? 어때? 마음에 드니까. 근데 밀다 말아가지고. 일단 촬영 다 끝나고. 근데 안에 털은 엄청 부드러워요. 네, 이거 진짜 이불 만들어도 될 정도로 안에 살은 부드럽거든요, 털이. 거기 가까워. 책 속에서만 봤던 동물 친구들이 한자리에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가는 여수의 작은 동물농장. 그들의 유쾌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농장을 찾아온 꼬마 손님들과 양떼들 그리고 주인장이 함께 키워가는 동물농장의 꿈. 그 꿈이 앞으로 뭉게뭉게 커나가길 바라봅니다. 네, 이 동물농장을 직접 손수 만든 박석근 씨는요, 7년 전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이 계신 여수로 귀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이런 바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아버님의 권유로 자연 친화적인 동물 체험 농장을 또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미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이 전원 체험 공간으로 만든 날까지 또 노력하신다 그러니까 그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시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제5회 삼산동 용당 뚝방길 벚꽃 축제를 엽니다. 순천 시민들을 위해 준비한 뚝방길 벚꽃 축제에선 아름다운 왕 벚나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체험 행사, 무대 행사, 먹을거리 장터 등 푸짐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많은데요.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 삼산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에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 캠페인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 군민은 1인 1나무로 자신의 나무를 갖게 됩니다. 심고 난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궁금하신 내용은 고흥군청 환경한림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에서는 4월부터 4개월 동안 영유아들을 위한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18개월까지는 1단계, 35개월까지 2단계, 48개월까지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해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해요. 모집은 3월 27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광양시립중마도서관으로 문의하세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